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똑같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나라 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미국은요, 지금 성장이 굉장히 양호하고 기업들 실적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환경이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이 매우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전망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정치적 이슈까지 겹치면서 조금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 성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장기 채권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그 머니부티크 투자성장 가이드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안내를 좀 간단하게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찍어서 이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소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접하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프로그램 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총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투자 성장 프로그램을 조금 마련을 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계는요, 온라인 강의예요. 첫 번째 스텝은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를 제가 2개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처음 만나는 채권 투자와 관련된 강의이고요. 두 번째 강의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이제 나는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께서 투자에 대해서 좀 초보시고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스텝부터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은 제가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자, 월배당 ETF와 관련된 강의는 제가 한 3달 전에 오픈을 했던 강의이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채권으로 주식하고 맞짱뜨기라고 해서 장기 채권으로 10%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우리 투자와 관련된 초급자를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단계 강의는요, 투자와 관련돼서 실제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마련한 중급자를 위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급 강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강의도 제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단계를 듣고 3단계 오프라인에서 저하고 만나보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이제 1단계만 듣고 바로 3단계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를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스텝으로는 제가 이제 조만간 프리미엄 멤버십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오픈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프리미엄 멤버십을 통해서는 실제로 제가 커뮤니티 주간 글을 통해서 각각의 우리 자산에 대해서 투자와 관련된 의견을 드릴 예정입니다. 멤버십은 오픈하면 그때 제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별 투자 성장 가이드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고정 댓글에 이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강의실에 들어오셔서 강의 내용도 한번 보시고, 또 온라인 강의를 한 번에 신청하시면 수업료 할인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또 구독자분께서 이 강의를 좀 맛보기로 보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이 강의실로 바로 입장할 수 있는 URL도 올려드렸지만, 각 강의별로 맛보기로 한번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링크도 다 개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강의도 한번 보시고 본인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온라인 강의 신청하셔서 투자 실력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또 1월에 준비된 오프라인 강의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얼굴을 직접 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인하해서 낮은 수준까지 가고 있는 단계이고 두 나라 모두 금리를 2번 인하를 한 상황이죠. 자, 금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를 통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데 통화 정책을 펼칠 때는 두 가지 지표를 중요하게 봅니다. 바로 물가와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 이렇게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환경도 있고 하락하는 환경도 있을 거고요. 또 금리를 내리는 환경에서 고용이 좋은 상황, 즉 성장률이 좋고 GDP 예측이 잘 나오고 경기 전망이 좋은 상황을 얘기를 하죠. 반대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즉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환경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에도 2 곱하기 2를 조합을 하면은 네 가지 환경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 현재는 두 나라 모두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두 나라의 성장을 나타내는 GDP를 한번 보면 자, 미국은 GDP 성장률이 이제 양호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도 기록을 하고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대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저께 큰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성장률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추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은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추이이고요. 파란색은 우리나라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추이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 더 인하가 가파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이유는 지금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안 내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는 바람에 그게 채권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조금 더 확연히 이제 급락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요. 두 나라 모두 금리를 인하하는 환경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장기 채권의 금리가 더 많이 빠르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바로 성장률과 관련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유를 성장률이 워낙 안 좋아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즉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금리를 내렸다라고 시장에서 더 많이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빠른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채권의 금리가 많이 급격하게 인하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료를 그저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저께 자료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시장 금리가 인하가 됐어도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또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할로 계속 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저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이 이슈는 우리 채권 금리, 즉 채권 가격에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은요,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가 되겠죠. 자, 이 위험 프리미엄은 이 금리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악재와 호재가 조금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성장률이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를 수 있으니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그거는 호재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불안이 나타나면서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치적인 불안 상황이 이제 6시간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어제 금융시장이 아주 큰 충격은 없었고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그렇고 여러 관련 부처에서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 금융시장에 충격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대응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와 오늘 한국의 국채 금리가 살짝 상승을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거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그렇게 썩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이제 4.18에서
3.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촬영일이 지금 현재 12월 5일 목요일인데, 자, 내일 저녁에 아주 중요한 고용지표 발표가 있어요. 자,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혹시나 안 좋게 나오잖아요. 금리는 그러면 4% 가까이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똑같이 이제 고용이 조금 이제 적당히 좋게 나오거나 그러면 지금 금리 변동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2월 FOMC에서 0.25%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미국 10년물 국채 시장 금리는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아주 좋게 나오는 게 아니면 이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출렁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 또 고용이 지난 10월에 발표된 것처럼 너무 좋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금리는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과 관련된 부분이 서로 다를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머니부티크 투자 성장 가이드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